부드러운 카리스마 사이다 발언의 대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민희, 김의원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계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이제 뭐 거의 견딜만 합니다. 추워요.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영하 따뜻하다가. 체감 온도가 15도가 그럴 넘는다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에서 올 때는 눈보라가 휘날렸거든요. 근데 또 서울 오니까 줄었더라고요, 눈보라가. 예, 사실 서울은 제가 올 때는 눈보라는 없었는데 눈 좀 내려요. 제가 안양 쪽에서 온 우리 기자는 눈보라가 있어서 네. 그러더라고요. 엄청 추워요. 맞습니다. 자, 건강.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 네. 조심하시고 두 분 다. 우리 특히 나이 들었을 때는 좀 조심. 네. 산삼 아까 광고하던 거 있던데. 예, 그거 좀 얼마예요, 드셔요. 이게? 이거 39만 원 정도였는데 좀 오른다고 하니까 아. 그냥 드셔요. 오르기 전에 사야겠네. 제가 오르기 네, 전 네. 가격으로 드리라고 한번 아, 해볼게요. 그럴게요. 네, 저희 백으로. 사야겠어요. 네. 저도 근데 진짜 좋아요. 광고에 동참한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지난주 있었던 일부터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메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사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야당에서는 경호실이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한 거라고 한 목소리를 비판을 했지만 여당에서는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 의원이 자기 홍보용 퍼포먼스를 한 거다. 특히 강 의원은 전과 오범이다. 이건 이제 여당에서 한 말입니다. 전과 오범으로서 폭행 전과도 있는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부러 이런 것을 유도해서 자기 정치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논평이 늘 그런데 이번 논평이 정말 그 논평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 경호실의 과잉 경호에 대하여 그리고 국회 무시, 계속 국회 무시해 왔잖아요. 네. 그런 행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마치 메시지가 자신 없으면 메신저를 메시지 공격하는 공격. 그 네. 방식으로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좀 어처구니 없어서 이건 논평을 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이 다 보셨다. 예, 그 광경을, 그 무지막지한 광경을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궤변을 늘어놓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검사 독재 정권의 경호의 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러다가 그 검찰이 강성희 의원을 또 어떤 그 그거는- 수사해가지고 막 압색하고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는 정말 놀란 게 대통령 행사 때 본인들이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 초청장을 보냈다는 얘기는 초대한 건데 초대한 사람을 1차 몸수색을 해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악수하는데 몇 마디 했다고 사지를 들고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다. 네. 이거는 경호실이 그래도 대통령 경호실은 다른 그 뭐 경찰 경호나 이런 일반 경호하고 다르게 막판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경고, 2차 경고 해도 안 될 경우에 소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분리를 시켜내는 건데 대통령으로부터. 근데 이런 식으로 5초 만에, 3초 만에 들고 나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작정하고 한 거다. 아, 저는 그렇게 기획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기획,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대통령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자신이 공을 하나 세우려고 그런지 아니면 충격 상세 아이템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만두셔야 돼요. 경호처장은 그만둬야 되고 이거는 결국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이런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경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수습이 안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현직 국회의원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사안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그 강성희 의원이 예전에 피켓 들고 시위한 적이 있었어요. 줄여야 할 거는 윤회 임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미리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강 의원에 대해서 강 의원이 사지가 들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떠올랐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누구라도 여기
북한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강 의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마저 모욕을 하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였어는 디올? KKH? V 때문에 안 한 거죠. 이거였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그다음에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예전과 다르게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수수 관련 사과 플러스 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자기 고백, 양심 고백 플러스 특검 받아야 된다는 일말의 읍소 이런 여러 가지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뭔가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기자회견을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KBS랑 단독 인터뷰. 예, 그리고 그리고 한국 언론하고만. 네, 그것도 KBS. KBS만. 예, 요즘 KBS는 친윤 방송으로 그냥 옛날에 찍히는 이명박 방송 때 왜 그 라디오 를 했었잖아요.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인가? 네. 그런 방식인 거죠. 인터뷰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 주변에서 못하게 하는 전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참모들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모들이요? 그 이유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아름다운 사랑에 방점을 둔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지금 그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효녀가 될 건지 대통령이 될 건지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19대 때.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아름다운 사랑을 택할 건지 네. 아니면 대통령의 길을 갈 건지 택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답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될까? 아니 근데 그럼 하라고 하겠죠. KBS 단독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선택하게 하라는 흐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흐름은 당이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 흐름이 있는 거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는 동반자일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의 동반자.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대통령. 아니 대통령은 아름다운 사랑을 택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하겠죠 인터뷰를. 그게 기폭제가 돼서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아름다운 사랑을 택하는 발언을 하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게 그럼 뭐 특검 받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특검을 받되 총선 이후에 작동시키자 이런 안을 살짝 냈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그냥 경로했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는 아니다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뭐 다 경로인데 경로죠. 마사지 하려고 네.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디올백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자는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넘어가자가 그 문제 제기하는 그룹의 주요 기류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다 이상합니까? 웃기고.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성 디올백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반환 창고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말해요.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럼 그걸 왜 보관하는지, 그때 안 받으면 되지. 그래 놓고 사과하고 넘어가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사과할 일이에요? 수사받고 조사받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사과 그렇죠. 얘기가 나오다가 그 얘기도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사과하는 순간 일단 인정한 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과도 못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전엔 개사과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국정운영 동반자를 엄호하라. 이게 그 싸움과 사과 싸움이 팽팽히 맞서서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제2부속실도 만들고 뭐 제도를 아니요.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무마가 됩니까?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데 상황 그렇다. 지금 이번 주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나올 듯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주말을 경과하고 오늘 아침에 도화각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그건 아닌 분위기로 다시 경색 분위기로. 네. 예. 네. 살살님께서 국민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 같은데. 자, 이제 요 얘기를 왜 우리가 전초적으로 끝냈느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주말 내에 나온 엄청난 뉴스들이 막 단독을 달고 계속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뭐 단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여기저기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공천 관련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대통령의 심기를 엄청 건드렸고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분석한 건 아니고 제 분석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의 그 네, 개항을 개항 출마.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김경률 씨에 대해서 정청래 마포갑 얘기를 한 것이 우선 깜짝 자기 맘대로 그렇게 발표한 것도 기분 나빴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보다도 네가 그런 말을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터트려? 그래도 된다고 넌 생각하지? 김건희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지는 내 와이프와 관련된 것을 네가 처리해 하려고 혹은 그 위치에 있다고 네가 생각하니까 너가 그거를 볼모로 잡고 네가 하고 싶은 뭐 몇 건의 공천을 네 맘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태 있잖아요. 요 사태의 마지막 대통령실 반응이 뭐였냐면 이게 거의 내전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핑계고 저는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서 김건희 여사 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영린을 건드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때문에 우리 불쾌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없죠.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못하죠. 이제 사실 김경률 회계사나 원희룡 장관을 발표하는 과정이 되게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그리고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망고불변의 권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2인자에 대해서 1인자는 모든 걸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도 중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정치한다. 이런 표현이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는 계속 거예요.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누구 뜻일까?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 뜻일까? 아니면 VVIP 국정운영의 뜻일까? 대통령의 동반자의 뜻이다. 국정 네, 동반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하나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린을 김경률 회계사가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에 공천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분이 마포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린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금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강의를 안 하는 그분이 예전에 대선 치를 때 김건희 씨에게 주문했던 게 네.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모니터를 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모니터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줘라. 그래서 그분이 후보자로서 청몽입니까? 후보자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라가 이제 그때 대선 시기에 했던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 뭘 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계속 모니터를 모니터를 하겠지. 하고 있죠. 그럼 들어오는 분에게 모니터 결과를 그러니까 말하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돋보이려고 한다.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경쟁에서 이분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돋보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돋보임에 대한 적십자사 그 왕뚜껑 들었던 그분 하고의 싸움도 볼만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 외국 나갔는데 그 박스 들고 이 표정 저 표정을 도화각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건데 결국은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그러면은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통령과 그
동반자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보여주면 네. 그 다음에 계기가 있는데 이분이 그 뛰어넘으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동원해서 김건희 이 씨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소위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결론으로 도달할 거다. 이번 주 안에 도달할 거다. 지금 말 중에 야욕을 드러냈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자가 야욕을 드러내는 순간 권력 투쟁에서 그냥 사라지는 수순인데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내가 어차피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니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힘의 배경은 뭐냐? 배경. 배경. 그 신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들. 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보수 언론이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식으로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고 연장선상에서 특검은 받되 4월 이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로로 말미암아 이게 다 사라진 상태라 보수 언론도 논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고 연대가 형성될 것 같고 그리고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그 날씬한 몸 뒤에 숨겨진 근육. 피부는 아니었나요? 우유빛깔? 있었죠. 머리숱 많은 건 안 나왔죠.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린이에요. 머리숱 많은 것도. 조중동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띄워줬는데 요즘은 포인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갔어요. 매우 기분 나쁠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댔는데 국민이라는 소리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해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배수진을 쳤어요. 나는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국회의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뭔가 조금 기다리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검사도 때려치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오로지 그럼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이 바라보는 길은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대통령? 조기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 가겠다고 저 딱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제가 생겼죠. 네. 게다가 그 이후의 행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대선하는 거예요, 대선. 자기 선거를 네.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일러주는 거야. 한동안 저희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옛날 이준석 보여. 사진 찍고 있어요. 이준석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행동을 하잖아요. 옛날에 당신이 하던 거랑 똑같이 하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죠. 게다가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게다가 당신을 한동훈 위원장이 호위무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김경유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호위무사처럼 쓰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데 심리학 교수님. 대통령에게도 부인이 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부인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인은 진은정 변호사입니다. 진은정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는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 졸업했고요. 콜롬비아 석사 수료했고요. 2006년에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김앤장 소속 변호사고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진형구 전 조폐공사 사장이면서 고등검찰청 대전고검에서 검사장 하다 나온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남자 형제가 역시 검사 출신으로 물론 부적절한 성추행 사건으로 옷을 벗었지만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사람 어쨌든 검사 출신의 집안이 아주 매우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조선 시대에 그 궁중에서 벌어지는 왕비 암투가 나오죠. 예, 그게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옛날에 나경원 서울대 법대 나온 나경원 의원을 엄청 싫어했다는 썰이 막 화다했잖아요. 물론 직접 안 물어봤으니까 부인하겠지만 왜 싫어했느냐? 스펙도 엄청나게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전에 서로 무시하고 지금 동생이었잖아요. 이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은정 씨라면
나는 남편이 대통령 될 수 있다네. 장밋빛 환상에 나는 젖어서 할 것 같아. 맨날 아침이면 아침, 밤이면 밤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인기도 많고 사진 찍자는 사람도 많고 사진 찍으러 다니느라고 맨날 기차도 늦게 타고 다니는데 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이제 인기도 점점 많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되어가고 있으면 게다가 언론에서 얼마나 띄워주고 있어요. 제가 게다가 세련된 누구누구 이렇게 맨날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 부인의 스펙이나 이런 건 대한민국 최고죠. 최고죠. 그 예. 집안을 보세요. 집안을. 예, 집안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비교가 그래서 안 지금 되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스펙만 얘기하셨어. 꽃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핵심이 꽃들의 전쟁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져요. 누가? 아니 스펙이 서에서부터 이미 지잖아요. 진다니까요.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펙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2인자가 처신을 해서 살아남은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필, 노태우 요 정도예요. 나는 김종필은 대통령까지 못 갔잖아요. 못 갔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노태우가 살아남아서 대통령 됐잖아요.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의 처신은 그 한동훈 위원장 같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둘 중에 누가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앞으로 이제 전국과 관련하여 예측해 볼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보도 중에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파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권의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언제 그만두나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는데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중재라는 게 뭐냐? 그만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제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이 김한길 등장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중재. 그러면 이 다음 근데 김한길은 저쪽 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중재라고 할 수 없어요. 저쪽 라인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 출신입니다. 아니 민주당 출신인데 저쪽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이 뭐예요? 저쪽 꽃을 좋아하지. 진꽃을? 지는 꽃을? 모르겠어요. 자 다음 얘기 해봅시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안 이걸 이제 되고 우리가 그러면은 예측을 우리 당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엽 흔히 따라 진 거기도 낙엽이 지네. 그러니까 흔히 1인자, 2인자가 싸움을 하면 이제 내전이 걱정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언론 그 여러 세력이 있죠. 출마자.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누군가 당 대표를 막 흔들고 이럴 때 그 의원들의 태도가 갈라지잖아요. 이거 왜 당 대표를 흔들어? 이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언론이 떠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비대위? 우리 그냥 비대위 가자 이런 입장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큰 딜레마, 당의 입장에서 딜레마는 뭐냐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5명이 비대위원장 혹은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그 과정이 이준석 3개월마다 바뀐 거예요. 이준석 내치고 그다음에 주호영 그다음에 정진석 그다음에 김기현. 근데 이 김기현 대표 되는 과정이 순조로웠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다 내치는 룰까지 바꿨어요. 네, 100%. 그리고 김기현도 쫓겨나고. 네,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됐을 때 우리가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찐윤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니 이 체제로 총선은 가지 않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했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예. 김현 의원은 아니다, 한 달 반 만에 물러난다고. 근데 지금 그 저는 상황이 이쪽이었어요. 온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한동훈 이후에 누구냐예요. 저는 왔어요. 초기였어요. 초기 왔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오래 해야 되고요. 왜요? 이거 그런 거 얘기하라고 있는 거 우리도 아니에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 총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게 다이나믹하고 너무 재밌다. 대통령 측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저는 이미 불 붙었고 저는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이미 한쪽은 기자들하고 친하고 한쪽은 기자들하고 안 친해. 그리고 너무 소통을 안 해. 그래서 기자들이 친하게 잘 해주는 쪽이 나는 더 승산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장 기자와 다르게 대통령은 경영하는 사람하고요. 윗분이 또 해줘야 되는 경영에서 결정을 내려서 밑으로 내려오죠.
톱다운이지. 알았어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언론이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많은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윤석열 아바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바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중 여론을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도 들으시고 그분도 들으시고 시중 여론이 기분 좋으실 텐데 이 얘기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모습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훨씬 낫다예요. 그냥 아무리 언론이 띄워주고 많이 나와도 그 화면 속에서 받는 느낌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윤석열 너무 가벼우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낫다. 이게 시중 여론이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네, 너무 믿고, 걱정 안 하셔도 믿고 돼요. 계시면 예, 그냥 계신데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 대고 이거고. 저 한동훈 편이야 지금 보니까. 아니 한동훈 편이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하고 세트가 한 명이 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 바라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람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아. 이 사람 플러스 한 명을 꼭 같이 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같이 지금 그게 그렇게 가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 말 맞는데 이게 언제면 맞냐면 대선 전국 6개월 전이면 네, 100% 1년에서 맞아요. 6개월 근데 지금 전인데. 이건 총선 전국 3개월 전이라. 그런데 거기에 지금 특검이 들어가 있다니까. 특검이 총선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특검이 받냐 안 받냐를 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이제 같이 연결돼 있어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고 스무스하게 여기서 끝을 내고 얘네는 그냥 지네끼리 좀 싸우다 말고 얘 지고 끝나 이게 아니야. 이제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요거 듣고 오늘 바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말을 네. 못하겠네. 네, 저는 빨리 속전속결로 나경원 하듯이. 예 위원장이 쫓겨나듯이 저는 오늘 내일 결정할 한동훈이가 것 같아요. 그렇게 나경원처럼 나약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거는 더 싸움이 그때는 사관이었고요. 이번에는 권력투쟁이잖아요. 아, 저 그럼 이번에는 권력투쟁이요. 김현 의원 쪽에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이겼다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겼었다니까. 제가 여러 번 이겼어요. 근데.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네. 할 수 없네요.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한 문제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주말 동안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 창당 이후에 제3지대가 어떤 식으로 이합집산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나간 이낙연 대표랑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문제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별로 만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빅텐트 뭐 골든타임 지났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둘이 또 맞지도 않아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닭 줬던 개가 되는 아니죠.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잠못 모양새가 이룬 좀. 오늘 밤을 그렇죠? 샜을 것 네,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 본인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아, 정말 너무 빅사이즈 얘기였는데요. 그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준석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고 끝났죠. 아니죠. 이낙연 전 대표는 밤새 웃고 있었다니까요. 이 언론 국민의힘 보도 이런 거. 사태에. 그리고 특히 동아일보 출신의 오랜 기자 생활의 촉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오고 있다. 1년 17일 만에 국내에 돌아왔다. 1년 17일. 요 말이 굉장히 함의하는 게 커요. 네, 근데 저기까지는 제가 못 쫓아가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전 총리가 민주당을 떠났지만 그래도 민주당 전 대표고 문재인 정부 총리였는데 저는 그렇게 공개적인 조롱은 중단해 주시기를 진짜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를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 전 대표도. 저는 정체성이 안 맞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뛰어넘어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서 기본은 있어야 된다. 태도가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이준석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막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거 저 너무 진지해요. 이거 왜냐면 진지할 그렇게 수밖에 해요. 제가 김한길 대표나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 갔을 때 강모 변호사 국힘 쪽 토론을 했는데 박지원 대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나쁘면서? 네, 여자. 여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우리하고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지만 네가 조롱할 분은 아니야. 그렇지, 제가 그렇지.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가 역할이 있는 거 인정해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당 전 대표를 그렇게 모욕할 정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너 주제 그러면 안 돼. 예, 저는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나요? 끝났어요. 이미 아우, 지났어요. 안타깝다. 너무 시간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대표 만난 것 참 너무 그 보기 개혁 좋아서 공천 그 얘기를 꼭 해야 얘기하셨을 것 되는데. 같아요. 네, 개혁 공천. 개혁합시다. 네. 지금까지 김현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